안녕하세요. 도성중학교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우리 아이를 위한 학습 코칭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게 된 행복한 교육 이야기 유병훈 강사입니다. 이 중학교 시기는 어쩌면 학습도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시기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제 부모로서 어떤 부분들을 코칭해 줘야 될지, 또 어떤 부분들을 조력해 줘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교육은 그렇습니다. 모든 교육은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실천하고 적용하는 게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강의를 듣든지, 뭐 책을 읽든지,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 정보를 습득하는 간에, 맞는 말이야, 그죠?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좋은 이야기들 책에 얼마나 많이 쓰여져 있습니까? 또 요즘에 교육 정보들이 얼마나 넘쳐나요? 알고 싶은 키워드 하나만 쳐도 AI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이 짧은 30분 같이 함께하는 만큼 한 가지라도 우리 아이에게 적용점을 찾아봐야 되겠다. 한 가지라도 실천거리를 만들어 봐야지. 우리 아이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진다면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한 학습적인 부분, 또 더 나아가 성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듯이 우리 아이의 학습을 이끌어가는 것, 또 더 나아가 우리 아이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크게는 이 오늘 둘러싸고 있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키워가는 동안에 이 네 단어는 머릿속에 한번 꼭 집어넣고 계시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줄까? 어떻게 역량을 키워줄까? 항상, 코칭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동기라는 하고자 하는 마음먹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인지, 학습의 방법, 이제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둘러싸고 있는 행동과 정성, 실천력과 정서적 뒷받침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는 이제 학습의 성장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이제 올바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나는 왜 공부해야 되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할 것인가라는 동기부여가 우리 아이들 학습을 이끌어가는 이제 첫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공부해야 되지? 자, 크게는 내 미래를 위해서, 나는 어떤 진로를 위해서, 또 나는 어떤 대학에 가려고, 또 공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 나에게 뭔가 주어지는 게 있으니까, 공부가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먹음이 우리 아이들 학습을 이끌어가는 이제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음먹었으면 두 번째는요. 맨날에 이제 방법, 이제 공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왜 공부할 것인가가 이 동기였다면 이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자,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고 수업을 들을 때는 이제 복습을 할 때는 이 자신만의 학습 방법들 찾아가면서 자, 어떤 친구들은 눈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뭐예요? 강의를 듣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공부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고 듣는 게 다가 아니죠. 항상 써보면서 하기도 해봐야 됩니다. 또 적어가면서, 또 경험해보면서, 활용해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공부 방법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 배우는 교과목이 또 다르고, 교육 과정이 다 다르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그 과목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시기에 따라 또 다르겠죠. 평상시 하는 공부가 다를 것이고, 또 시험 공부가 다를 것이고, 또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 가면요. 수능 공부가 다를 것이고 또 내신 공부가 다를 것이고요. 그때그때마다 올바른 학습 전략과 방법을 자신에게 적용시켜가는 것. 두 번째, 인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부는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학습 방법을 알아도 결국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음만 먹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로는요, 아이들 다 서울대 가고요. 다 100점 맞고, 다 1등급 다 받습니다. 하지만 안 해요. 그죠? 또 아무리 좋은 학습 방법을 알아도,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결국은 실천이 뒷받침될 때, 이 행동이 뒷받침될 때 학습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해가면서, 계획도 좀 세워가면서, 실천력도 키워가면서, 행동도 통제해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관리해가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갈 때 결국 학습이 완성이 되어 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받침될 게 학습을 향한 어떤 정서죠. 결국 공부는 어떻게 보면 머리로 한다라기보다는 마음으로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마음에 신경 쓸 게 있고 불안한 게 있고 이러면 공부가 잘 안 되는 게 당연지사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긍정적인 자기평가부터 해서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또 의지력을 가져가고 편안한 감정 가운데 아이들이 학습과 학교 생활과 또 성장을 임해가는 거. 이것이 결국 학습을 완성하는 이제 네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코칭할 때, 이 넷 중에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지, 그런 그 부족한 거를 좀 끊임없이 보완해 주려는 노력들. 또 강한 게 있으면요. 다른 것들도 같이 조금 발맞춰 주면 우리 아이는 훨씬 더 큰 역량을 발휘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자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요. 이 넷 중에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는 동기가 좀 부족할까? 아니면 공부 방법이 좀 부족할까? 아니면 행동 실천력이 떨어질까? 아니면 이제 감정과 정서 관리가 좀 부족할까? 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보완해 주려는 노력을 하는 거. 그게 부모로서의 어떤 조력이고 보완이 아닐까. 동기부여가 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저놈의 자식은 좀 마음만 먹으면 좀 잘할 것 같은데 마음 먹는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좀 가지고 목표 좀 세우고 진로도 좀 고민하고 뭔가 필요성도 좀 느껴가면서 본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방법이 좀 약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책상에 오래는 앉아 있는데 성적은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아직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예, 부모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노력하는 만큼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매번 학습 과정 또 학습 전략이 좀 부족한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행동 실천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해야지. 난 할 거야. 하면 돼. 하면 된다고 말만 하지만 결국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아이들.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본인 스스로 좀 계획도 좀 세워보고 습관도 좀 들이고 좀 알아서 좀 잘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주도성이 부족한 행동 주도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서 관리가 또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감정이 기복이 심해서 공부했다가 또 뭔가 슬럼프에 금방 또 빠졌다가 또 항상 부정적인 생각, 이런 불안감이 아이들 학습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네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고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라면 옆에서 또 조력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동기부터 먼저 살펴보면 동기부여를 위한 네 가지 요소는 결국 어, 화면에 볼 수 있는 요 네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표, 진로를 찾아가는 것, 그 다음 이제 경험, 또 그리고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이루어가는 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아이들 왜 공부할까라는 그러한 질문에, 결국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재밌어서 하진 않거든요, 공부를요. 항상 공부는 목적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해내야 되는 게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공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것,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학습 동기로 같이 연결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많이 경험하고 또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에 공부의 좀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때때로 성취감을 좀 찾아가려는 노력. 그게 학습의 동기부여. 결국 저는 학습 동기부여가 결국은 진로 동기부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의 동기부여, 공부를 하게 하는 힘은 결국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한다면 특히 중학교 시기는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시기이니만큼 진로를 가지고 이제 학습 목표로 학습 동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진로라는 어떤 단어, 진로라는 관점이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뭐 고등학교 가서 서서히 뭐 대학을 선택하고 또 고등학교 가서 전공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면 됐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학교 때 충분히 탐색하고 충분히 선택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갈 때는 자기 원하는 전공 진로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게 지금의 진로 설계 단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제 바로 아이들이 이제 뭐 동아리도 정하게 되고요. 창체 활동도 정하게 되고 모든 활동 또 2학년 때부터 내가 어떤 과목을 들을 건지 선택 과목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하게 되는 동아리, 창체, 또 선택 과목들이 결국 뭐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까? 3년 뒤에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의 원서를 쓸 것인가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이 나중에 20대 대학을 결정하고 또 전공을 결정하고 또 어떤 사회생활을 결정을 하는 게 결국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어떤 자기의 이력, 자기의 생기부, 또 준비, 자기가 듣는 선택 과목,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된다면 적어도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충분히 어떤 분야로 갈 건지, 어떤 영역으로 갈 건지, 어떤 부분들을 선택할 건지를 많이 고민하고 탐색해서 선택하고 가는 게 아이들이 훨씬 유리한 진로의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중학교 때가 지금은 이제 진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학교 시기에 자신을 아는 것, 뭐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이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어떤 전공들이 생겨나가는지 직업을 탐색하고 또 직업 탐색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과나 전공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진로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직업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공부할 건지를 먼저, 전공을 먼저 선택하고 그 전공 안에서 나중에 또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하게 되는 결정은 어쩌면 직업보다는 내 학과에 대한 선택, 내 전공에 대한 선택, 내 분야에 대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어떤 분야로 갈 건지, 어떤 영역으로 갈 건지, 어떤 전공에 내가 관심 있는지 중학교 때 충분히 많이 탐색하고, 어,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어떤 진로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음교육을 시기를 지나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계속적인 아이가 선택의 단계에 놓입니다. 어떤 진로의 선택의 단계, 학업의 선택의 단계, 그때그때마다 아이들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노력. 그러면서 이제 내 진로를 또 내 학습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는 과정. 자, 그것이 중학교 시기를 학습 동기와 진로 동기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입시는 새로운 교육 과정 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가고 문과, 이과 나누어서 했던 이분법에서 지금은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다양한 선택들 통해서 아이들이 뭐 대학을 선택하고 또 전공을 선택하도록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 같이 말은 하지만 결국은 내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해야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의료계를 가려면, 뭐 공학계를 가려면, 경영계를 가려면 내가 어떤 계열 또 어떤 분야로 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선택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면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기에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난 어떤 과목이 강점이고 또 나는 어떤 과목에 또 흥미가 있고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많이 탐색하고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발견하게 하고 그런 준비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신이라든지 모든 영역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내신 9등급도 이제 5등급제로 이제 바뀌었죠. 수능도 융합형 수능으로. 그런 만큼 더더군다나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학생 생활부라든지 또 꼭 성적만이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느냐,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진로를 탐색을 했느냐, 탐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중학교 시기는 뭔가를 딱 결정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충분히 고민하고 탐색하는 그런 시기가 다들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준비라는 게 진로를 위한 또 학습 동기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 탐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추천드리면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진로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직업과 학과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직업 흥미 검사도 무료로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아이들이 진로라든지 전공에 대한 탐색들을 좀 한번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입 정보 포털인 이제 대학 어디가라는 그 사이트. 이 사이트에는 모든 대학 정보, 학과 정보, 내가 원하는 전공이 있으면 그 학과가 어느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지, 또 그 개설에 뭐 입시 전형이라든지, 입시 요강이라든지, 또 전년도 입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다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모든 대학에 대한 정보들, 또 전공에 대한 정보들 여기다 다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기부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정보력 싸움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보 접근성을 좀 키워가면서 많이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그것이 내 역량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고 창출해 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학습 동기는 이제 진로 동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아이들 진로 탐색을 통해서 목표 설정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학습의 어떤 방법, 인지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몇 가지만 강조하면 공부는 어떻게든지 반복입니다. 공부는 항상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는 끊임없는 반복의 과정이라는 거. 자, 모든 학습의 원리는요, 반복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해력이고, 암기력이고, 사고력이고, 논리력이고, 이해력. 수업 한번 들었다고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그죠? 복습해야 되죠. 암기력. 눈으로 한두 번 봤다고 단어들이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도 외워보고 읽으면서도 외워보고 시험 치면서도 외워보고 몇 번을 봐야지 이제 암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논리력도 마찬가지죠. 작가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가지고는요. 수십 번의 탈고 과정을 거칩니다. 쓰고 나서 고칠 부분 찾아보고 바꿀 부분 찾아보고 첨삭하고 끊임없는 이런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 구조의 문장, 글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 창의력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만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과 사고의 반복을 통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공부는 기본적으로 반복이 핵심이 된다는 거. 오늘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요. 금방 잊혀져 갑니다. 하지만 공부는 어때요? 공부를 반복을 통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연장해 가는 거. 그게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공부는 뭡니까? 처음에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입력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머릿속에 입력하고 나면요. 그 다음 뭐가 되죠?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근데 입력한다고 해서 다 저장이 될까요? 자, 내가 오늘 영어 단어를 30개를 막 열심히 외웠습니다. 1시간 동안. 30개를 단어를 외웠으면 몇 개가 저장돼야 돼요? 원래는 이제 30개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한 20개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10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 10단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력해보니까, 10단어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럼 기억 안 나는 단어는, 다시 입력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부라는 거는 이 입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장과 출력과 재입력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거. 자, 그게 이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항상 한번 모든 공부는 이렇게 이제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특히 이제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 보통 고등학생 수험생들 공부할 때 계산하는 게 뭐예요? 몇 시간 공부했고 뭐 몇 개 풀었고 이게 크게 의미 없습니다. 몇 번 봤는지 회독이란 말 들어보셨죠? 회독 공부에 있어서 반복 횟수 몇 회독을 했는지 나 이거 3회독제야 나 이거 4회독제야 나 이거 시험 칠 때까지 한 5번 정도 정리하고 들어갈 거야 나 이거 벌써 6번째 정리하는 거야. 자, 몇 번을 보고 몇 회독을 하는지가 공부지 몇 개 풀었고 몇 시간 했고 이건 공부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 결국 공부는 끊임없이 좀 회독수를 늘려가려는 노력. 회독수를 늘리면서 결국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모르는 것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중요한 것들로만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것. 그게 공부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고등학생들이 3년 동안 하는 과정이 결국 뭔가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수능 칠 때까지 모르는 것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수능 칠 때까지 중요한 것들로만 자꾸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이제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시험 공부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시험 공부하는 어떤 3주, 4주라는 기간 동안에 뭐 교과서도 보고 참고서도 보고 보충교재도 보고 여러 가지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시험 칠 때까지 모르는 것을 얼마나 최소화시켜 나가고 시험 치기 직전에 내 중요한 건 뭐 볼까? 시험 치기 직전에 내가 몰랐던 거 뭐 볼까? 핵심적인 거 마지막에 꼭 봐야 될 거 이거 뭐 볼까? 그거를 결정하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는 결국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모르는 것을 표시해 놓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중요한 것을 표시해 놓는 것. 그것들로만 모아 나가는 것. 자, 그게 공부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학교 때 공부하는 습관에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 또 흔적 남기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책을 읽었는데, 수업을 들었는데, 눈으로만 듣고 말았어요. 귀로만 듣고 말았어요. 눈으로만 보고 말았어요. 아무런 표시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시 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 내가 뭘 몰랐고, 뭐가 중요했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그러면 모른 채로 또다시 또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대충 보고 넘어갑니다. 반드시 표시하는 습관 좀 들이자는 거. 내가 모르는 거 표시 체크해 놓고 중요한 것들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것도 표시해 놓고 그래서 그것들만 모아서 또 두 번째 봤을 때 또 세 번째 더 집중적으로 보고 또 끝까지 또 외울 것들 외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내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암기해 나가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해 나가는 게 공부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들 꼭 표시해 놓고 꼭 외워야 될 거, 중요한 것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자, 그게 이제 공부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완전한 공부, 완전히 아는 단계까지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단계까지. 그래서 출력하는 연습도 많이 해봐야 돼요, 아이들이. 내가 이 보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보고 아는 단계의 공부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듣고 백지복수법을 해본다든지 책을 읽고 내가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지 해본다든지 왜? 결국 우리 아이들 시험 칠 때 책 보고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평상시 공부할 때도 내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출력하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핵심은 표시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항상 흔적 남기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공부. 자, 그게 공부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학교 시기에 또 하나의 공부의 경쟁이 된다면 독해력을 저는 꼽고 있습니다. 모든 공부가 읽는 공부가 되어가는 시대예요. 지문 읽는 공부, 지문을 이해하는 공부. 어, 아이들이 이 독해력이 되지 않으면 국어만 독해가 아니라 모든 시험이나 모든 공부가 지금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문 읽고 문제를 풀어가는 시기에 아이들이 읽는 힘을 독해력을 길러놓는 게 공부에 있어서의 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읽기 양을 조금 많이 늘려놓는 게 중요하고 읽고 지문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중학교 때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글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또 핵심 찾는 연습 많이 하고요. 또 추론하는 연습, 또 문제 해결력까지 지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딸린 문제를 자꾸 풀어보면서 문제 해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모든 과목 공부에 이제 학업성 치다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게 이제 공부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 정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서 행동에 관련된 것의 가장 첫 번째는 신체 관리. 결국은 아이들이 몸 건강한 게 학습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아이들 건강 관리, 먹는 관리라든지 수면 관리라든지 좀 때때로 좀 신체 활동을 통해서 몸을 좀 풀어주는 관리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항상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이제 감정 관리입니다. 좀 편안한 감정, 좀 긍정적인 감정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이 중학교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에게 감정에 또 스트레스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보면 관계와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둘러싼 관계.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요.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둘러싼 관계, 뭐 부모 자녀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 관계, 또 특히 이제 교우 관계,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들 좀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고 있는지, 항상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익혀가고, 스트레스 관리법을 조금 본인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만들어가면서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갖춰 나가도록 하는 거. 그리고 환경 관리. 항상 방해 요소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 그게 또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휴대폰 시간도 좀 줄여야 될 것이고요. 멀리 해야 될 것들 좀 멀리 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어쩌면 앞으로의 시대는 스마트폰 같은 걸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허용은 하되 항상 좀 절제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절제하는 연습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절제라는 게 결국 어떤 규칙을 세우고 무한정 허용과 무제한이 아니라 규칙과 규정 가운데서 내가 딱 할 때와 안 할 때를 조금 구분하는 연습을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힘, 또 규칙을 지키는 힘, 그런 것들 통해서 환경 관리를 환경 속에서 방해 요소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 나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결국 중학교 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시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시간은 결국 계획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계획표란 우리 친구들이 생각 가운데 시간표라는 개념, 시계라는 개념보다는 항상 할 일 중심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얼만큼 어디까지라는 해야 할 일과 목표 중심으로 계획을 자꾸 접근해서 할 일을 하고 하지 못할 일은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계획은 아이들이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구분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구분하면서 그래서 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또 해야 할 일을 꼭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라. 그게 중학교 때 계획을 첫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일일 계획도 좋고요. 뭐 일주일 단위 계획도 좋고요. 아니면 얼마까지 기간 계획도 좋고요. 그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이제 주어진 야간 자습이나 주어진 시간의 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 연습을 중학교 때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과목들 가운데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국어는 뭘 해야 되고 영어는 뭘 하고 있고 수학은 또 뭘 해야 되고 사회는 과학은 각 과목별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항상 좀 보완해 가면서 또 시험 앞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계획보다도 공부에 대한 전체적인 범위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이제 공부를 좀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고 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치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빠짐없이 내 공부에 대한 할 것들을 좀 다 다루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로드맵 중심으로 아이들의 계획과 공부를 이제 접근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는 네 가지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기, 그리고 인지, 그리고 정서, 행동.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조력해 주시고 또 때로 많은 조언들도 좀 해주시고 해줄 때 우리 아이들이 크게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학습을 주제로 배움을 가졌는데요. 배울 학자 의미는요, 어린 사람이 여건이 조성된 집안에서 양손에 책을 들고 스승을 본받으며 배우는 게 이제 학자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요, 익힐 습입니다. 새가 날개짓을 익히려면 스스로 100번은 반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학습이라는 단어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습이라는 단어는요, 어쩌면 배울 학의 의미보다는 익힐 습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배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지만 익힘 습은요,
결국 본인 스스로의 몫이고, 본인 스스로의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반복의 과정이라는 거. 그렇다면 부모로서 지켜보더라도 그렇죠. 우리 아이가 시행착오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100번의 과정들 가운데 잘할 때도 있고요. 또 부족할 때도 있고요. 또 뒤처질 때도 있고, 또 때론 슬럼프 빠질 때도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잘할 때 끊임없이 또 응원해주면서, 뭐 부족할 때는 또 끊임없이 조언하고, 코칭해주면서, 또 슬럼프 빠질 때 좀 도닥거려주면서, 잘하건 못하건 끊임없이 우리 아이가 학습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어떤 교학상자이란 말처럼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아이의 배움의 그런 과정들 가운데 부모도 함께 동참해 가면서 같이 성장해 간다면 아이가 성장하고 가정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도성중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가졌는데요. 우리 아이 학습과 진로의 성장을 위한 도움되고 이제 코칭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